확실히 토지 가격은 특히나 구도심의 토지 가격은 정부가 가끔씩 올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 투자 확대 발표했었죠. 여태 쭉 눌러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특히 어제 발표한 일부 부분이 여러 지역의 어떤 부동산 가격 일부를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무작정 또 근데 주택 얘기는 아니고 우선 토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좀 별개로 다르다는 걸 좀 얘기할까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생활 SOC 투자 확대. 그럼 2020년 우리 동네 땅 가격 오르나? 우선 SOC라 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 기반 시설, 어떤 사회 자본을 말하는 건데 도로, 항만, 도로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일 잘하는 거 경부고속도로, 그거 아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어제 말한 거에서는 그런 거 이제 산업 부분이고 우리 생활 SOC라는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려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그게 무언지, 그게 어떻게 여러분 지역에 침투를 하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 건설 투자 확대. 근데 청와대는 선을 그었죠. 경기 부양책 아니다. 건설 투자 확대합니다. 근데 정확히 선을 긋습니다. 경기 부양책 아니다. 네, 경기 부양책이 긴지 아닌지 이건 관심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지역에, 특정 지역에 저런 게 설치됐을 때 어떻게 우리 지역에 부동산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떤 방향에 흘러가는지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선은 제가 주요 기사 부분에서 이제 밑줄 좀 그었어요. 건설 투자 확대. 우선 이제 중요한 건 국민 생활 여건 개선. 가장 큰 제목입니다. 국민 생활 여건 개선. 그 다음에 이제 서민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이거는 이제 신도시 얘기겠죠. 그 다음에 광역 교통망 사업 조기 착공. 이것도 신도시와 연결 부분. 오늘 얘기에서는 이 부분 관심 없습니다. 제 관심 부분 뒷부분.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생활 SOC. 그럼 저게 뭔지 좀 뒤에 보시자고. 그게 왜 여러분의 지역의 토지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지. 자, 그래서 국민생활 여건 개선이 가장 큰 이슈고요. 자, 이거는 당구입니다. 갑자기 웬 당구냐고요? 요즘 이 부동산 시장 분석 단순하게 빡! 한 방에 답낼 수 있는 거 없고요. 어떤 시장 영향 분석도 역세권이 무조건 올라! 이런 단순 무제한 방법으로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3쿠션 잘 안 쳐보면 모르는데 한 번이 아니고 돌아서 맞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돌아서 맞죠. 제가 보시면 돌아서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동산 3쿠션을 공부할 겁니다. 앞으로 분석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니까 오늘 단순한 거 먼저 이걸로 먼저 해보겠다 이거죠. 보시죠. 자, SOC 저거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이런 거 관심 없고요. 그냥 사회 간접 이것도 관심 없어요. 단순히 이거 보시면 됩니다. 도로, 철도, 항만 이거 이해 빠르시죠? 그겁니다. 사회 어떤 우리가 경제를 할 때 기반 시설 도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경부 고속도로 이거 아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활 쪽으로 좀 얘기가 달라요. 이건 뭐냐면 기사 일부분 다시 보는 건데요. 자, 아까 두 개, 1, 2번은 제가 신도시라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서민 주거 공급과 교통. 근데 중요한 건 3번, 교육, 복지, 문화. 거기에 있는 어떤 시설인데 그게 생활 SOC, 생활 기반 시설이고 또 그게 왜 토지에 영향을 주는지. 이게 이제 우리 파봐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저 3번이 중요한 건 이거죠. 어디에? 부동산이니까, 로케이션, 어디 위치, 어디에 적용이 되냐 이거죠. 신도시에, 신도시는 만들 때 저거 다 이미 계획해서 만듭니다. 그걸 확충하는 건 아니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어떤 구도심 위주의 계획이 될 수밖에 없죠. 어디에? 우리 동네, 기존 주거지, 기존이 사람 사는 지역. 그래서 이번에 생활 SOC 확충이란 말은 왜 여러분 토지가 이 말을 하냐면 신도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구도심, 그것도 뭐가 없는 지역, 거기에 확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건지 보시자고요. 자, 사회교육시설에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교육하면 뻔하죠. 도서관 1번, 그럼 2번 이제 공공유치원. 요즘에 이제 유치원 문제 크죠. 얼마나 해서 많이 필요합니다. 저런 것들. 두 번째 복지. 저희가 고령화 시대니까 당연히 노인 복지도 필요할 거고, 또는 이제 공공 어린이집, 유아들, 엄마들 되게 힘들죠. 되게 힘듭니다. 저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지역이 대단히 부족한 지역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문화 기반 시설. 사실 제 1번은 공원이죠, 공원. 사실 좀 휴식하고 싶고 머리 식히고 싶고 안전하게 산책하고 싶은데 노후 지역이 그게 쉽지가 않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문화센터. 강남이 있는 거 왜 우리 동네에 없을까?
우리 구청이 돈 없대요. 정부가 돈 대주면 안 되나? 예, 그런 것들. 그런 문화센터들을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죠. 어디에? 이미 SOC, 즉 사회 기반시 저런 것들, 교육, 문화, 복지가 이미 충분한 지역 어디죠? 1번? 예, 강남. 그래서 강남이 살기 편하다 그러고 그래서 강남이 비쌉니다. 그러면 저런 지역에 또다시 지어줄까요? 저런 강남 같은 지역에 추가로 도서관 또 짓자. 야, 주차장 또 옆에 또 확대하자. 예. 문화시설 또 지어드릴게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당연히 어떤 지역이 없는 지역이겠죠. 없는 지역. 예, 물음표 제가 달았는데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활 부조한 지역에 저희가 돈도 투자하고 편의시설 지어주겠다는 거죠. 돈 투자를 왜 하냐고요? 시설만 지어준다는 건데 왜 돈 투자하냐고요? 노후 지역 빈 땅 없어요. 도심에. 거기도 다 수용합니다. 예, 주차장 하나 만들어도 수용하고 문화시설 하나도 수용하고 공원 하나 만들어도 수용하고 도를 확대하려 해도 수용합니다. 자, 그럴 때 그냥 수용합니까? 예, 돈 주고 가져옵니다. 근데 요즘에 보상가라는 게 사실 도시력이 싸지가 않습니다. 또 주민 입장에서도 강제로 수용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되죠? 당연히 보상가 개념이 올라가죠. 예,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게 돈도 풀리고 기반시설도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지역이 토지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지역, 쉽게 이런 지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지역에다 갑자기 어린이집도 지어주고 도서관도 지어주고 갑자기 공원도 지어주고 주차장도 확대해 줍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더 답 쉽게 내실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죠. 뭐 답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갑자기 주택 가격도 들고 나옵니다. 물음표를 달죠. 자, 토지가 오르니까 주택 가격도 오른다. 토지가 오르니까 주택을 만드는 원가는 오른단 말은 맞는데 그 지역에 갑자기 기존에 있던 구옥 무작정 오르냐?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이 좋아지니까 신주택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 있겠을지 모르겠으나 이 주택 부분은 특히 노후 지역은 이제 보통 이제 이주 임대 가격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임대 가격 중요한 건 거주라는 건 이게 진입하고 전출, 전입 전출이라 그러는데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주변 지역에 어떤 재개발, 재건축으로 밀려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내가 나갈 거여서 아니면 또는 나갈 때가 많아서 공급이 많아져서 여기 갑자기 입주 때 엄청난 아파트들이 지어지거나 신규 임대 아파트가 나오거나 이래서 우리가 나갈 게 많다든지 이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의 주택 가격도 바로 오른다. 이 말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 요인은 토지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주택 가격인 거고요. 자, 그렇게 흘러가시면 되고요.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르게 봅니다. 이건 제가 뭐냐면 그런 이유에서 요즘에 기회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 기회. 근데 자세히 보면 이주 문제나 어떤 전세 가격 상황을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빠져나올 기회라고. 잘 타이밍을 잘 봐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도 무작정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좀 다릅니다. 투자는 자신의 몫이고 책임도 자신의 몫입니다. 직접 현장 조사를 공부하십시오. 특히나 이 생활 SOC 이 사업 있잖아요. 여러분이 각 구청, 지역 내 가보면 정보들 정리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거기서 내가 봐도 어떤 면에서 들어올 것 같다. 내 옆에 지역 갔더니 어떤 사업 가서 곧 있으면 2주 들어온다더라. 아니면 충분히 입주돼서 2주는 더 이상 없다더라. 근데 우리 집 9억이다. 그러면 무작정 그게 올라간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차분히 보시면서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걸 파되 옆에 소리들 여기 이상한 소리 저기 이상한 소리 무작정 듣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이건 뭐냐면 보시다시피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